유방암은 중년 여성만의 질환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젊은 환자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질환이고, 그만큼 자가 검진을 필요로 할 수도 있고, 증상이 생겼을 때 바로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드릴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유방암이 진행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잘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양내과 오지용 원장입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검사를 하러 많이 오시는데, 증상이 생겨서 검사하고 나서는 이미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증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검진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유방암을 의심하고 검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방암은 어떤 분들이 걸릴 확률이 높아요? 유방암도 암이다 보니까 다른 암과 비슷하게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에 노출이 된 경우에 발생 빈도가 높아지겠죠. 예를 들면 가족력이 특히나 또 중요한 암종입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유방암의 가능성이 90%이고 나머지 10% 정도는 가족력,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환이 유방암인데, 가족력이 있는 환자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라카라는 그 유방암의 유전 관련된 검사가 있는데, 브라카에 대한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해서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분이 있으시면 병원 내원하셔서 그런 검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진료를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위험인자는 에스트로겐 등의 여성 호르몬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 놓인 경우를 들 수 있어요. 유방암에 대한 위험인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나눠서 초경이 빠르고 폐경이 늦고 출산을 한 번도 안 해보신 여성분들 하나로 다 합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에스트로겐의 여성 호르몬의 노출이 많이 된 걸로 하나로 다 묶을 수 있어요. 초경이 빠르다는 얘기는 그만큼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노출이 빠르다는 거고, 폐경이 늦다는 얘기도 오랜 기간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 모유 수유를 하잖아요. 그 모유 수유를 할 때는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 얘가 에스트로겐 등의 여성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요. 모유 수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그런 분들에 비하면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아무래도 그런 분들에서 유방암의 발생 가능성이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분들도 외부에서 호르몬제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발생 빈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위험인자로 비만을 들 수 있는데, 비만도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어요. 비만한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의 농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호르몬에 많이 노출된 케이스로 생각하면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걸로 합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위험인자로 모든 암의 위험인자이긴 하죠. 술, 담배 이런 것들도 유방암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유방암의 전조 증상이 따로 있을까요? 전조 증상으로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멍울. 유방의 멍울 외에도 겨드랑이도 같이 양쪽 다 만져보셔야 돼요. 모든 암은 그 근처에 있는 림프절로 전이를 잘 일으키기 때문에, 특히 유방암에서 제일 가까운 림프절은 겨드랑이 림프절 각각의 양쪽 림프절이기 때문에 유방 자가 검진에다가 림프절 자가 검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샤워하실 때 같이 만져보시도록 보통 교육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국가 검진에서 항상 유방암 검진 중에 자가 검진이라고 있어요. 이게 자가 검진이 무슨 검진이냐, 내가 하는 건데 생각하시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자가 검진을 통해서 이전에 없던 멍울이 만져져서 검사를 했더니 유방암이다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해요. 그만큼 자가 검진은 아주 중요하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전조 증상으로는 분비물이 유두에서 나오는 경우입니다. 특히 그냥 일반적인 분비물이 아니고 피가 섞인 분비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즉시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올 일이 거의 없거든요. 분비물이 나온다, 특히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온다 하면은 유방암을 반드시 고려를 하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부의 변화입니다. 덩어리가 안에 생기면 튀어나와 보일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는 다른 부위가 함몰돼 보일 수도 있고, 원래의 모양에서 조금 변화가 되는 피부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피부가 보통은 이렇게 매끈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매끈하지 않고 귤 껍질 같이 패이는 것처럼 울퉁불퉁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이런 피부의 변화가 감지가 됐다, 이런 경우
경우도 항상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유방암을 의심하고 반드시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유방암도 수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이가 된 사기, 이게 너무나 진행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일단 수술적으로 무조건 떼내는 게 중요해요. 수술은 무조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이성 유방암이 아닌 경우에는 일단 수술이 무조건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술 앞이나 뒤에 항암이 붙냐 안 붙냐, 이제 수술 후에 수술 기법에 따라서 방사선이 치료가 붙냐 안 붙냐, 그거에 따라서 수술 계획이 정해져요. 수술 전 이제 항암은 여러 가지 질병 상황에 따라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협의하여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수술 후에 항암에 대해서는 보통 수술 조직 병리 결과에 따라서 보조 항암을 할지 말지가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어떤 수술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방암을 분류할 때 호르몬 양성이냐 음성이냐, 헐투 과발현이냐 이제 과발현이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 분류를 하는 이유가 항암 약제를 선별할 때 호르몬 양성이냐 음성이냐, 또는 헐투 과발현이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약제가 정해지게 됩니다. 부분만 떼내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아유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전절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사이즈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이제 그거는 유방외과 선생님께서 결정을 보통 해주시죠. 전절제 하는 경우는 이후에 보조 방사선이 안 붙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안 붙는 경우가 있는데, 부분 절제 하는 경우에는 수술 후 보조 방사선이 무조건 필수로 따라 붙어요. 예를 들면은 선행항암도 하기로 정해져서 선행항암을 하고 수술을 잘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수술 조직 검사를 봤더니 이거는 보조 항암을 해야 될 것 같아. 수술 후 보조 항암까지 하셨어. 근데 이제 수술한 기법이 부분 절제예요. 그러면 선행항암 수술, 수술 후 항암, 수술 후 보조 치료 다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호르몬 양성이에요. 그럼 이제 항호르몬제까지 계속 드시는 거예요. 이제 상황 따라서 달라지죠. 특히 다른 암종에 비해서 이제 유방암 수술하신 분들은 팔 사용에 제한이 많고, 림프절 절제를 한 경우에는 팔에 부종이 많이 오기가 쉬워서, 그런 걸 대비해서 이제 운동치료 선생님께서 유방암 수술 직후에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운동을 같이 이제 1대1로 시행을 해주시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좀 팔 운동에 제한이 있거나 어깨가 불편하시거나 이제 부종이 생긴 경우에는 도수치료 선생님을 통해서 부종 완화를 위한 물리치료, 그런 치료도 같이 하고 있죠. 수술하기 전부터도 아무래도 심란해 하시고, 특히 전절제 하시는 분들은 재건을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 이런 거는 교수님하고는 깊게 소통을 못 하시잖아요. 교수님하고 못 나누는 이제 고민들을 저랑 같이 나누면서 수술 기법을 고민하실 때, 결정하실 때 같이 좀 고민을 해드리는 그런 거는 있죠. 여러 가지 유방암에 대한 공부를 우리 같이 했어요.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유방암일 가능성이 있다 해서 검사를 꼭 받아보시도록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꼭 숙지하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유방암이 증상이 발현되면 이미 진행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미리 발견해서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려면 자주 수시로 자가검진을 하고 나라에서 해주는 정기 검진, 유방 촬영술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검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암선생 종양내과 오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